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통째로 날리고 계십니다. 나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거겠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신청하지. 뭐, 대상이 되면 알아서 연락 오겠지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과거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청하지 않아서 영원히 못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지자체 지원금부터 장애인 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까지 어떤 제도들이 신청 주의로 운영되는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이제 그만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야? 대상이 되면 우편으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원 대상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필요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일부 제도는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에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절대로 소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몰랐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땐 왜 안 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야? 대상되면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 모든 생각이 착각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시작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받겠다는 선택으로 봅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안내는 해주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는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김영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김 할머니는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소득도 기준 이하였고 재산도 기준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잘 몰랐고 자녀들도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우연히 복지관에 갔다가 상담사로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달부터 나갑니다. 하지만 지난 5년치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습니다. 나는 65세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 몰랐던 건데 왜 과거 것을 안 주느냐고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과거분은 소급이 안 됩니다. 김 할머니가 놓친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기초연금 월 33만 원, 5년이면 1,980만 원입니다.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단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소급이 안 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지원 제도는 신청한 날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시점이 아니라, 나이가 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해진 시점이 아니라, 오직 신청한 날짜만이 기준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한 만큼 그 기간의 지원금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이런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만약 65세 1월생인 분이 신청을 깜빡하고 70세가 되어서야 신청했다면 5년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 재능 나눔 활동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신청하면 대기자가 되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잊어버리면 그의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그 기간의 활동비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월 최대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도 장애인 연금 신청을 몰라서 몇 년씩 못 받다가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연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봄에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난방비를 다 낸 후니까요. 다섯 번째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할인되는데 이것도 본인이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몇 년씩 정가를 내다가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이 수십 가지씩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청년 수당, 어르신 건강검진비,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지자체 지원금들은 대부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그래야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위기 상황이 지나버린 후라 소용이 없습니다.
8번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게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후 몇 년씩 지나서야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9번째는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몇 년씩 정가를 내다가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0번째는 자동차 관련 감면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가를 내야 하고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도들이 신청 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자체를 모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긴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일일이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잘 못 쓰는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도 귀찮아서 안 하거나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격이 안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애초에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창피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라 돈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으로서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정말 어려워지면 그때 신청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려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지역의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곳에는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있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자녀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 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제도의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로 생긴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바뀔 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을 때, 가족 구성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주변의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했는지 점검하십시오. 혹시 65세가 훨씬 지났는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십시오. 늦게라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시다면 매년 1월 초에 신청하십시오. 선착순이므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등록을 하셨다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셨습니까? 중증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만 하고 연금 신청은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저소득층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매년 신청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청받습니다. 다섯 번째,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감면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감면 신청하십시오. 여섯 번째, 본인이 사는 지역의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일곱 번째,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여덟 번째, 한부모 가정이시라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신청하셨습니까?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안 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열 번째,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을 받고 계십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 신청하십시오.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 확인이 안 된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많이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때 확인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영리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세금도 내셨고 이 사회에 기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원 제도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가족들도 부모님, 조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우니 주변에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와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려던 것이 한 달 후가 되고, 1년 후가 되고,
결국 영영 못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그리고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십시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국가도, 공무원도, 자녀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소득 기준 때문에 오히려 연금이 깎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받던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도 하면서 혜택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고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